저녁 6시 반 회사 앞 지하철역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을 것이다. 손은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발이 무거웠다. 퇴근길 인파에 떠밀려 계단을 오르는데 또 한 번 진동이 왔다. 이번엔 아예 가방을 여는 수고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먼저 반겼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니 숨이 조금씩 돌아왔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부재중 전화 2통. 문자는 없었다. 엄마는 문자를 잘 못 쓰셨다.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그냥 참거나 둘 중 하나였다. 또 뭐 사오라는 거겠지. 아니면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는 얘기. 43살.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혼자 산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엄마에게 나는 여전히 25 같았다. 아니, 어쩌면 15처럼 느껴지는 건지도 몰랐다. 전화를 받으면 늘 같은 말들이 이어졌다. 밥은 먹었어? 요새 얼굴이 왜 그래? 주말에 집에 와. 반찬 해줄게. 그 말들이 싫었던 건 아니다. 다만 피곤했다. 사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사랑이 익숙해지면 그런 것이다. 고마움보다 의무처럼 느껴지고 따뜻함보다 무게가 먼저 느껴진다. 전화를 받으면 최소 10분은 잡혀야 했다. 그 10분이 오늘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소파에 누운 채로 눈을 감았다. 멀리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에선 누군가 차 시동을 걸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루의 끝. 핸드폰을 엎어두고 팔로 얼굴을 가렸다. 내일 점심때 전화 한 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엄마도 이해하실 것이다. 딸이 바쁘다는 걸, 힘들다는 걸.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나는 그날 저녁을 넘겼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씻고 나와 물을 마시려는데 또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엔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였다. 설정을 바꾼 기억이 없는데 소리가 나고 있었다. 엄마. 화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건 드문 일이었다. 엄마는 밤 9시면 주무셨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깐 멈칫했다.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여보세요? 얘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다.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다. 응,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자는 건 아니지? 아직 안 잤어. 왜?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다. 엄마가 뭔가 말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얘야, 혹시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시장 좀 가자. 응? 시장? 응. 김장 준비 좀 하려고. 혼자 하기엔 양이 좀 많아서. 나는 잠깐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봤다. 내일은 금요일이었다. 오전에 회의가 2개 잡혀 있었다. 엄마,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 회사에 일이 있어서. 아, 그래. 목소리가 한순간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 응, 그때 보자. 엄마가 혼자 할게. 미안해, 엄마. 요새 진짜 바빠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냥 오랜만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어. 그 말이 가슴 한편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가볍게 넘겼다. 다음 주말에 갈게. 그때 반찬도 많이 해줘. 그래, 알았어. 그럼 자거라. 늦었다. 응, 엄마도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다.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반.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엔 오빠였다.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귓속이 웅웅거렸다. 뭐? 뭐라고?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어젯밤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같이 시장 좀 가자. 다음에요, 엄마. 그 짧은 대화가 이렇게 무겁게 가슴을 짓누를 줄은 몰랐다. 택시 창밖으로 새벽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아직 어두웠다. 세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너무 늦게.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빈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은 낯설었다. 오빠와 언니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짐 정리는 천천히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집 안 어딘가에 엄마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장롱을 열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엄마 냄새가 났다. 세제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손으로 옷자락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또 났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손수건, 양말, 낡은 목도리. 모두 엄마가 쓰던 것들이었다. 그중 제일 아래 서랍에서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다. 천천히 풀어보니 통장 몇 건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표지가 노랗게 발해 있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다.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다. 입금 1만 원. 입금 1만 원. 입금 1만 원. 같은 금액이 매달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40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1985년 3월 15일. 그날부터 매달 같은 날 10,000원씩 입금된 흔적이 이어졌다. 마지막 입금일은 2달 전이었다. 이게 뭐지? 나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중간중간 메모가 적혀 있었다. 첫 돌.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손글씨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글씨가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또박또박하던 글씨가 점점 떨리고 흐려지고 작아졌다. 하지만 입금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단 한 달도.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10,0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 48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통장이 가진 무게는 숫자로 잴 수 없는 것이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중얼거리며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때 통장 뒤쪽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보였다. 노란색 포스트잇.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처음 내 손을 잡은 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월 15일.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매달 10,000원씩을 모아오셨던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통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지 않아도
매달 10,000원이라는 작은 흔적으로 40년 동안 나를 기억해 오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한 번도 몰랐다.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엄마 집에 있어. 지금 올 수 있어?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일인데? 통장 하나 찾았어. 꼭 같이 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언니한테도 연락해 볼게.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통장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통장을 들고 있으니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7살 때였다. 그날도 3월 15일 내 생일이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왔더니 엄마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상자를 열어보니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분홍색 나비 모양.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다. 동네 문방구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거였다. 하지만 나는 그게 좋아서 매일 머리에 꽂고 다녔다. 그리고 12살 때, 그날도 엄마는 작은 선물을 줬다. 공책이었다. 표지에 꽃무늬가 그려진. 일기 써봐. 내 마음을 기록하는 거야. 나는 그 공책에 한 달 정도 일기를 썼다. 그러다 귀찮아서 그만뒀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다. 16살 생일엔 작은 귀걸이를 선물 받았다. 은색별 모양. 예쁘지?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20살 땐 지갑. 25 땐 손수건 세트. 30살 땐 머플러. 그때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니까 당연히 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장을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매달 10,000원씩을 모으며 나를 생각하셨던 거였다. 3월 15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딸이 태어난 날이라고 기억하셨던 거였다. 그 작은 선물들은 엄마가 1년 내내 나를 품고 산 흔적이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름진 손으로 선물 상자를 건네던 모습. 생일 축하해. 그 말을 할 때마다 엄마는 웃고 계셨다.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기쁨이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마에겐 축복이었던 거였다. 문득 작년 생일이 떠올랐다. 엄마가 전화를 하셨다. 얘야, 생일 축하해. 오늘 시간 돼?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다음에 볼게. 그래, 그럼 재밌게 놀아.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갔다. 케이크를 먹고 웃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날 엄마는 혼자 계셨을 것이다. 딸의 생일을 혼자 기억하며 가슴이 아팠다. 왜 그때 시간을 냈었어야 했는데, 왜 그냥 1시간만이라도 들렀어야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도 돼? 오빠였다. 뒤따라 언니도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통장 찾았다며? 나는 말없이 통장을 건넸다. 오빠가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엄마가 40년 동안 모으신 거야. 매달 10,000원씩 3월 15일마다. 언니도 옆에서 들여다봤다. 통장을 넘기던 언니의 손이 떨렸다. 내 생일이잖아. 응, 우리 생일. 셋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통장만 바라봤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작년에 엄마 생신 때 못 갔어. 회사 일 때문에. 언니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명절 때 애들 학원 때문에 하루 일찍 내려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엄마를 뒤로 밀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미루지 않으셨다. 40년 동안 매달 우리를 기억하셨다. 오빠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우리보다 훨씬 오래 우리를 품고 계셨구나. 언니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방 안이 조용해졌다. 오빠가 통장을 다시 펼쳤다. 이거 봐. 여기 메모가 더 있어. 통장 중간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첫 기억.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15일. 내가 태어난 날. 그 아래로도 메모들이 이어졌다. 첫 미소 50일. 첫 이 8개월. 첫 걸음 13개월. 엄마는 내 인생의 모든 첫 순간을 이 통장에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언니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갔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메모가 나왔다. 유치원 첫날 울었음. 초등학교 입학식 떨림. 중학교 첫 시험 긴장. 글씨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또박또박하고 힘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늘어지고 흔들리고 작아졌다. 엄마도 늙어가고 계셨던 거였다. 하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오빠가 통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5년 1월 15일 마지막 입금.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내가 처음 내 손을 잡은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손을 놓친 적이 없단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통장을 손에서 놓칠 뻔했다. 언니가 재빨리 받아 안았다. 엄마.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 손 먼저 놓은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우리가 먼저 손을 놓았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한 달을 미뤘다. 같이 시장 가자는 말에 다음에 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엄마의 손을 하나씩 놓았고 엄마는 그 손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셨다. 이 통장이 바로 그 증거였다. 오빠가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게 돈이 아니었어. 이건 엄마의 서명이었어. 매달 10,000원씩 사랑한다고 쓰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000원은 큰 돈이 아니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4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그 돈을 모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건 의지였다. 그건 약속이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언니가 통장을 쓰다듬었다. 이 글씨들 봐. 나중으로 갈수록 떨려. 엄마 손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쓰셨어. 오빠가 눈물을 닦았다. 은행 가는 것도 힘드셨을 거야. 그래도 매달 15일마다 가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통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노란 표지, 바랜 글씨, 흔들리는 손글씨. 그 모든 게 엄마였다. 오빠가 말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갖고 있어야 하나?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나눠 가질 수 없어. 이건 엄마가 우리 셋에게 준 거니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모셔두면 어떨까? 엄마 집에 우리가 올 때마다 볼 수 있게.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언니도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도 통장 하나씩 만들자. 엄마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엄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매일, 매달, 매년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나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이게 뭔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섞여 있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남겨주셨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엄마 집에 남았다. 오래간만에 형제들끼리 밤을 함께 보냈다. 거실 탁자 위에 통장을 펼쳐놓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고백할 게 있어. 우리는 오빠를 쳐다봤다. 작년 추석 때 엄마가 나보고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하셨어. 근데 나 핑계대고 그날 올라왔거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사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어. 언니가 오빠 손을 잡았다. 나도 비슷해. 엄마 생신 때 꽃 사들고 갔다가 1시간 만에 나왔어. 남편이 집에서 기다린다고. 언니가 고개를 떨궜다. 근데 사실 남편은 골프가 있었어. 나 혼자 시간 보내기 싫어서 일찍 나온 거야. 나도 입을 열었다. 나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전화하셨을 때 받지 않았어. 일부러. 두 사람이 나를 봤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는데 사실 그냥 귀찮았어. 똑같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목이 메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전화였는데 나는 그걸 무시했어. 오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내 잘못 맞아.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언니가 눈물을 닦았다. 맞아. 우린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언제든 전화하면 계실 거라고, 언제든 가면 반겨주실 거라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우리를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탁자 위에 통장이 눈에 들어왔다. 40년.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 매달 10,000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언니가 통장을 집어들었다. 엄마가 우리한테 뭘 바라셨을까? 글쎄, 오빠가 생각에 잠겼다. 아마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을 거야. 그냥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셨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뭘 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싶다는 말만 하셨지. 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우리가 그것도 안 해드렸잖아. 세 사람 모두 침묵에 잠겼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한참 뒤 오빠가 말했다. 우리 약속하자. 이제부턴 서로 자주 보는 거. 엄마가 우리를 이어주셨으니까.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자. 엄마 집에서. 좋아. 나도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도 통장 만들자. 엄마처럼. 오빠가 물었다. 누구를 위한 통장?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 각자의 아이들.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 엄마가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야. 언니가 웃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그거 좋다. 매달 10,000원씩 사랑한다고 쓰는 거지? 응. 돈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거야. 오빠가 통장을 덮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요. 이게 뭔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그렇게 밤새 이야기했다. 엄마 이야기, 어렸을 적 이야기. 웃고, 울고, 또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이 통장이, 이 기억들이 우리를 계속 연결해 준다는 걸.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언니가 창밖을 바라봤다. 동트네. 오빠가 일어났다. 엄마, 저희 이제 잘 살게요. 엄마가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제대로 말해요. 우리 셋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다. 엄마가 우리 사이에 계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엄마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엄마가 떠나신 지 2달이 지났다. 어느덧 5월이었다. 거리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쥐고 있었다. 통장 개설하시려고요? 직원이 물었다. 네.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보통 예금으로 해주세요.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가슴속이 먹먹했다. 엄마도 이렇게 앉아 계셨을까? 40년 전 이 자리에서 통장을 만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통장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엄마에게라고 적어주세요. 직원이 잠깐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했다. 통장이 출력되어 나왔다. 새하얀 표지.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페이지들. 나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첫 입금하시겠어요? 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10,000원 입금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딱 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다. 통장에 첫 기록이 새겨졌다. 입금 10,000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도 이 순간을, 이 감정을 느끼셨을까? 딸을 생각하며 도장을 찍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통장을 펼쳐 첫 페이지를 봤다.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그리고 통장 메모란에 적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저를 기억하신 것처럼. 글씨가 흔들렸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재빨리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펜을 들었다. 2025년 5월 15일. 첫 입금. 엄마가 떠나신 지 2달째 되는 날.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나도 오늘 통장 만들었어. 진짜? 응. 우리 큰애 이름으로 매달 10,000원씩 넣을 거야. 오빠, 엄마한테 배웠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통장을 내려다봤다. 10,000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돈이 모이면 10년 후엔 120만 원이 된다. 20년 후엔 240만 원. 40년 후엔 엄마가 모으신 것만큼.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이 통장을 펼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였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사랑을 지속하는 것. 나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엄마 산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를 타고 묘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다. 연두색 나뭇잎들, 피어나는 꽃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었다. 묘지에 도착해서 엄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다. 엄마, 저도 만들었어요. 엄마처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매달 15일마다 올게요.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엄마 생각할게요. 항상.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만은 않았다.
감사했다. 엄마가 남겨주신 이 사랑이, 이 배움이. 엄마, 이제 제가 이자 갚을게요. 그 사랑의 이자.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갚을게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 손끝에 닿았다. 사랑해요, 엄마. 이제야 제대로 말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거기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혹시 우시는 거 봤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엄마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다. 엄마 생각하는 자식이 효자지. 엄마가 저 위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울지 마요. 엄마는 항상 곁에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떠나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엄마가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았다. 1년이 흘렀다. 다시 3월 15일이 돌아왔다. 내 생일이자 엄마가 매달 기억하셨던 그날. 나는 은행에 들렀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다. 창구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이번 달도 10,000원 입금하시는 거죠? 네. 통장을 꺼냈다. 1년 전엔 새하얗던 표지가 이제는 조금 때가 탔다. 손때가 묻었다. 페이지를 펼치니 지난 1년간의 기록이 보였다. 입금 1만 원, 입금 1만 원, 입금 1만 원, 12번의 입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매달 15일마다 나는 이곳에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거나 피곤해도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도장이 찍히고 13번째 10,000원이 기록되었다. 메모 쓰시겠어요? 직원이 펜을 건넸다. 나는 통장 메모란에 적었다. 1년. 엄마 없이 맞는 첫 생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 은행을 나와 카페에 들어갔다. 오빠와 언니를 기다리는 자리였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오빠가 먼저 도착했다. 미안, 늦었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오빠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나도 오늘 입금하고 왔어. 통장을 펼쳐 보여주었다. 거기엔 12번의 기록이 있었다. 한 번도 안 빠뜨렸어. 우리 큰애 생각하면서 매달 넣었지. 오빠도 메모 쓰고 있어? 응. 큰애 잘하는 거 보면서 느낀 거 적어. 나중에 다 크면 이거 줄 거야. 곧 언니도 도착했다. 미안, 차가 막혀서. 언니도 통장을 꺼냈다. 나도 오늘 넣고 왔어. 벌써 1년이네. 우리 셋은 각자의 통장을 탁자 위에 펼쳤다. 세 권의 통장, 세 사람의 사랑, 모두 엄마에게서 배운 것들이었다. 오빠가 말했다. 엄마 통장은 어떻게 할 거야? 액자에 넣어서 엄마 집에 모셔뒀어. 우리 갈 때마다 볼 수 있게.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유산이니까. 응.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1년을 이야기했다. 각자 바쁘게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다. 엄마 없는 명절도 함께 보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전화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오빠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우릴 이어주셨잖아.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이 통장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챙기는 마음을 통해서
얘들아, 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응,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오빠도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실천하는 거.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마음속으로 엄마를 불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빗소리가 슬프지만은 않았다. 봄비였다. 새로운 시작의 빗소리였다. 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 봐. 큰애가 그린 그림이야.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구름 위에서 웃고 계셨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신대. 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엄마 항상 우릴 보고 계셔.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엄마 산소 갈까? 오늘 다 같이. 좋아. 가자.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비는 이미 그쳤다.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다. 차를 타고 묘지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렀다. 창밖으로 무지개가 보였다. 봐, 무지개. 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가 보내신 신호 같아. 오빠가 웃었다. 엄마다운데. 항상 우릴 응원하셨잖아. 나는 가슴속 통장을 만졌다. 1년간 모은 12만 원. 숫자로는 작지만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의 기록. 엄마 산소에 도착해서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각자의 통장을 비석 앞에 펼쳤다. 엄마, 저희 잘하고 있죠? 오빠가 물었다. 엄마가 보여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언니가 말했다. 나도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알아요. 부모의 사랑은 계산으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저희 평생 갚아나갈게요. 엄마가 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엄마가 우리를 쓰다듬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으로 대화하며.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컸다. 후회보다는 다짐이 컸다. 차에 타며 오빠가 말했다. 다음 달 15일에 또 만나자. 응, 꼭. 약속?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다. 세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로 모였다. 엄마가 우리를 묶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사랑은 결국 남은 숫자가 아니라 남겨진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엄마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끝없이 따뜻하게.